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천일염 얘기하다가 네.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있었는데 예.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 9월 4일에 그 한 방송국 주관으로 천일염 관련 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천일염에 대한 그런 위생이나 효능 등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하게 정리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만 몇 가지 변수로 인해서 조금 좀 미흡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토론회의 맥락이나 내용을 좀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언론이 어떤 보도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방향을 예측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일염 관련 토론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이 토론에 원래 총 6명의 그 패널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일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3명, 그리고 천일염의 효능을 옹호하는 쪽에서 3명 이렇게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까지 천일염의 효능을 주장하던 그런 목포대 천일염 연구소의 그런 연구자, 그리고 또 요리 연구가가 참가를 번복하면서 그 3대 1의 토론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3대 1이라고 하더라도 뭐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한 명이 뭐 새 토론자를 상대할 수도 있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게 전개가 되면서 천일염의 효능에 대한 주장이 좀 힘을 잃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런 천일염 효능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배경이 뭘까요? 우선 우리나라의 식염의 역사부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죠. 그래서 자염이라는 끓이는 방식으로 갯벌에서 그 소금물을 좋은 소금으로 얻어서 그걸 다시 끓여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정을 강점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중국 청나라에서 싼 소금이 들어오니까 그것과 경쟁하기 위해서 일제가 천일염전을 개발을 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이제 주요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천일염의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1963년에 염관리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면서 그것을 천일염을 광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1992년에 천일염을 또 그 식품공전에서도 제외를 했었죠. 그래서 식품으로서의 사용을 제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얼핏 소금이 이렇게 광물로 되어 있으면 쓰임새가 있겠냐 이렇게 시청자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실제로 전체 소금 중에서 식용으로 쓰이는 소금은 8%에서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역사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다가 2005년에 1년간 그 천일염에 대한 정밀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일염 그래도 문제 없다, 괜찮다. 그래서 당시 식약청이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2008년에 식품공전에 천일염이 기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천일염이 단지 식용 소금의 지위에 오른 것, 다시 이제 지위를 회복한 것이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또 상품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천일염의 효능이 비과학적으로 좀 과장이 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천일염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이나 혹은 논란을 불러왔는데 이제는 이제 단순히 천일염의 효능이 뛰어나지 않다 이런 식의 주장을 넘어서 오히려 위생적으로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논쟁이 얼마 전 이제 토론회에서 어떻게 보면 일단락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배경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토론회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좀 이것만은 좀 미흡했다 이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 토론회가 마치 그 천일염이 몸에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것을 두고서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뭐 이런 식의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로 나타난 점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논의가 진행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천일염 효능을 주장하는 패널들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식염, 즉 소금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해결해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학적 검증도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소개를 해드렸지만 소금, 즉 그 식염이 어떤 것인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식품공전에 따른 식염의 분류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몇 차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식품공전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식품과 관련한 일종의 그런 헌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식품의 종류 및 안전성에 대한 중요한 규범인 셈인데요. 그에 따르면 식염의 그 식품 유형은 뭐 천일염,
제재소금, 태음용융소금, 그리고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염화 나트륨의 비율인데 천일염의 경우 70% 이상, 그 제재와 태음용융 그리고 또 기타소금 같은 경우에는 88% 이상, 그리고 정제소금은 95% 이상, 그리고 가공소금은 35%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금에 따라서 나트륨이 들어있는 양이 다 다른데 그럼 이거는 식약처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 소금산업진흥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소금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염화 나트륨을 함유한 결정체와 그리고 함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나트륨 함량 20% 이상도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것이 소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이에 따르면 소금의 이제 분류도 좀 식품공정과는 다르긴 한데 그 법안에 따르면 천일염, 정제소금, 그리고 제재소금, 그리고 화학부산물 소금, 기타 소금, 가공소금으로 이렇게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 공업용이나 혹은 식염 이렇게 나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기타 소금에 암염, 호수염, 그리고 천일식 제조소금, 그리고 그외 방식 이렇게 되어 있고, 식품공정에서 따로 정리되었었던 태음용융소금 같은 경우에는 그 법안에는 가공소금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세계적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프랑스에서는 뭐 이것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유럽이 따르고 있는 코덱스의 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정한 그런 소금에 따르면 염화 나트륨 함량이 97% 이상인 것 그런 것을 이제 소금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상당수의 소금 그리고 천일염은 대부분이겠지만 그런 소금들은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해 소비자 시민 모임이 유통되는 15개의 그런 천일염 그 성분을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 그 가격은 사실 16배 최저와 최고가 16배 정도 차이가 났지만 염화 나트륨의 그런 함량 비율은 코덱스 기준에 다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덱스 식염 기준에서 또 포함된 중요한 내용도 있는데 뭐냐면 소금이 이제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를 포함해서 그런 담채로 쓰거나 혹은 공중 보건상의 이유로 판매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요오드 화염이나 뭐 비타민 강화염 혹은 뭐 철분 강화염 이런 것처럼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세계적인 기준에는 소금의 이름까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일염 관련 정보가 좀 혼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언론에서 천일염에 대해서 다룰 때 정말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할까요? 일단 천일염 토론 내용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 곧 그 지상파에 방송이 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점은 이 논쟁이 좀 여전히 좀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는 것인데 현대인에게 소금은 일종의 조미료이지 사실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귀해서 소금이 없어서 막 쓰러지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생물 기준이나 염화 나트륨 함량이 있어서 우리의 식품 공정의 뭐 기준이 좀 잘못되었다. 세계적 표준이랑 안 맞는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것도 수정을 하면 될 일이거든요. 또 천일염의 유해성 주장 같은 경우도 이제 막 계속 나오곤 있지만 과학적으로 충분히 또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반론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정 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언론이 확실히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언론 보도는 좀 더 본질적인 측면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에는 소금은 지나치게 평범하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 얘기가 좀 마음에 와닿네요. 자, 천일염의 효능과 관련해서 토론회까지 열렸지만요. 글쎄요, 시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천일염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은 언론에서 바로 잡아주고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효능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